지은아 상견례 날짜는 잡았니? 상견례는 안 하기로 했으니까 그렇게 하라요. 왜? 결혼식 전에 양가 식구들 서로 얼굴을 지켜야지. 어떻게 사돈을 결혼식에서 천번이. 결혼해서 잘 살면 되는 거지요. 상견례 같은 게 뭐가 중요해요? 그런 허례허식은 일체 취소하기로 했으니까. 엄마도 그런 줄 알아요. 외국에는 상견례 안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도 잘만 살잖아요. 그건 외국이고 한국에서 살면 한국 정서를 따라야지. 상견례 안 하겠다는 거 혹시 수용이 생각이니? 양가 부모님들 서로 만나고 그런 걸 수영이가 부담스러워해요. 그냥 결혼식 때 잠깐 보는 게 더 편하대요. 괜히 미리 만나서 서로 말실수라도 하면 분위기 이상해지고 사회만 틀어질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서로 거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그래, 섭섭하긴 하지만 믿을 생각이 좀. 그렇다면 나도 어쩔 수 없지. 근데 설마 며느리 얼굴도 결혼식장에 가서 천부라는 건 아니지? 맞는데 미리 만나서 좋을 거 없잖아요. 괜히 고부 갈등 같은 거 생기면 골치 아프니까. 결혼식장에서 첫 인사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게 말이나 되니? 며느리 제례를 결혼식장에 가서 처음 보는 집이 어디니?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네. 니들 사귄 지 2년이 넘는 동안 여친이 인사 한 번을 안 온 것만 해도 섭섭한데. 결혼식장에 가서 처음 며느리 얼굴을 보라는 게 말이나 되니 세상에 무슨 이런 일이 더 있니? 이것과 누가 시어머니 아니랄까 봐요. 결혼도 하기 전부터 벌써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고 있잖아요. 이러니까 수영이가 시댁이랑은 거리를 지키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그냥 며느리가 원하는 대로 따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나오니까 수영이가 시댁이라면 치를 떠는 거잖아요. 모피를 도로 한 번도 본 적 없는 며느리한테 내가 뭔 시집살이를 어떻게 시켰길래 치를 떤다니 기가 차서 말이 안 나오네. 아직까지 시킨 적 없지만 앞으로는 시키겠지요. 시어머니 형심은 하늘이 내린다고 했는데 엄마라고 피해갈 수 있겠어요? 처음엔 인자한 시어머니인 척 쉬하지만 결혼하고 나면 안면몰수하고 싶어요. 요새 불이겠지요. 어디서 주워들은 건 있어서 시어머니 용심이야. 너 내 아들만 네 귀하디 귀하게 키운 우리 집 장남마저. 장남하는 것도 솔직히 좀 그래요. 장남이라고 크게 혜택 준 것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귀하게 키웠다고 보답을 바래. 결혼하면 효도 강요하고 만 며느리들이 운운하면서 며느리를 들들봐. 화나네. 난 며느리들 들볶을 생각 꿈에도 한 적 없어. 내 멋대로 함부로 판단하고 결정 내리지 말아줄래? 대한민국 시어머니들이 다 그런데요. 엄마라고 다를 것 같아요. 처음부터 며느리 시집살이 시키려고 했던 시어머니 들어요. 다 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흘러가는 거죠. 달걀 껍질 같은 며느리 발 뒤꿈치란 옛말이 그냥 나왔을 것 같아요. 그만큼 시어머니는 숙명적으로 며느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다는 깊은 뜻이 아니겠어요. 말 나온 김에 오늘 그냥 다 얘기해야겠네요. 나 결혼하면 이제 더 이상 나한테 연락하지 마. 명절 생신에도 본가에 안 갈 거고 친척들의 경조사에도 일체 참가하지 않을 거예요.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니? 네가 돌멩이 속에서 뻥하고 튀어나와서 혼자 굴러먹으면서 큰 것도 아니고. 결혼했다고 친족은 물론 부모 형제와도 인연을 끊어버린다는 게 싫어.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니? 대체 내 육아에 어디가 잘못됐길래 너 같은 호로 자식을 만들었는지 씁쓸하기가 그지없네. 그러게 우리 집은 개털리래. 홍보물 하나 떨어질 것 없는 우리 집과 반대로 처갓집은 가진 것도 많고 베푸는 것도 많아요. 사실이 이런데 뱃머리를 그쪽으로 돌리는 건 당연한 거 아니? 가진 게 없는 부모면 자식한테 거지.
취급받고 버림받아야 하니. 풍족하진 않아도 니들한테 충분한 사랑 주고 키웠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실망이야. 자식 농사 개판으로 지은 나 자신을 탓해야지 누굴 탓할까? 나 원망하지 마. 집 한 채 사는 게 하늘의 별 따기보다 더 힘든 요즘 세상에. 결혼하는 아들, 아파트 한 채 해줄 능력도 못 갖춘 엄마 아버지 탓을 해요. 아들 가진 부모는 꼭 아파트 해줘야 한단 법이라도 있니? 없는 형편에서도 니들 대학 보내고 우리보다는 편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내 아빠는 새벽 4시면 일어나서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했고, 난 식당 일, 파출부 일, 간병 일 닥치는 대로 다 하면서도 힘들고 억울하다는 생각한 적 없어. 우리는 니들 위해 최선을 다했는데 너한테 우린 그렇게 부족한 부모였니? 너한테 버림받을 정도로 큰 잘못을 했어. 꽃노래도 3번이면 질린다고 했는데요. 노가다 하고 간병이란 게 사랑도 아니고 대체 언제까지 우려먹으려고 그래요? 아주 질려요. 진료 엄마도 내가 행복하게 잘 살길 원할 거 아니에요? 수영이 시집살이 안 시키고 처가 집이랑 친하게 지내는 길이 내가 행복해지는 길이라요. 그러니까 아들 하나 없는 셈 치고 앞으로는 우리한테 관심 것이에요. 그 말인 즉 손주가 태어나도 얼굴 한번 안 보여주겠다는 뜻이니? 선조는 재미로 보는 심심풀이 땅콩이에요. 손주가 있으면 선물 사주고 용돈 주고 학원비 대주고 유학비 대줘야 하는데 엄마가 그런 거 해줄 능력이나 돼요. 근데 처갓집에서는 다 해준다고 하니까 내 자식 앞날을 위해서라도 아빠인 내가 라인을 잘 타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 그렇게까지 말하니까 나도 더 이상 할 말이 없네. 그렇게 해야 네가 행복하다면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그래도 결혼식에 참석은 할 거죠. 혼주석이 비면 처갓집 하객꾼들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잖아요. 당연히 가야지. 어쩜 마지막으로 보는 아들 얼굴일지도 모르는데 가서 마지막 축복이라도 해줘야지. 엄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에요? 똑같은 자식인데 어떻게 나만 쏙 빼고 지혁이한테만 이것저것 지원해 줄 수가 있어요? 자식 차별은 무식하고 못난 부모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그럴 줄은 몰랐네요. 정말 실망이에요. 2년 만에 연락 와서는 다짜고짜 자식 차별해서 실망했더니. 나한테는 자식이 지역에 하나밖에 없는데 자식 차별이 웬 말이니? 무엇이 그렇게 납득이 안 돼서 2년 끄는 엄마한테 연락해서 징집되는 거야? SNS에서 다 봤어요. 지혁이 아들 낳았다고? 엄마가 새 차 뽑아줬잖아요. 똑같은 선주이고 내 아들이 오히려 장손인데. 우리 아들이 태어났을 때는 내복 한 벌도 안 사줬더니 지혁의 한테는 차를 뽑아줬다고요. 무슨 엄마가 그렇고 무슨 할머니가 그래? 자식 차별로도 모자라서 손주 차별까지 하는 거예요. 너 아들 낳았니? 미안해. 전혀 몰랐네. 장손이 태어났다고 너가 문자 한 통만 넣어줬어도 내가 설마 하니 손주 내복 한 벌을 안 사줬겠니? 그건 손주가 태어났다고 알리면 매일 사진과 동영상이 보내라고 성화르게 뻔하니까. 힘들게 출산한 집사람이 스트레스 받을까봐 집안의 화목을 위해서 얘기 못했을 뿐이에요. 하지만 결혼 2년차 라면 당연히 애를 낳았을 거란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정상 아냐. 먼저 연락해서 아기용품 필요한 건 없는지 물어봤어도 됐잖아요. 시키지도 않은 시집살이가 싫다고? 시댁이랑은 인연 끊고 살겠다는 아들 며느리한테. 내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먼저 연락해서 출산 선물을 챙겨주니. 둘째네 덕분에 니들은 안 보고도 잘 살았고 앞으로도 둘째 사랑만 연락하고 살면 돼. 뭐라고요? 인정머리라고 넘는 네 마누라와는 달리 둘째는 살갑게 착하고 딸 같은 며느리야. 수시로 손주 사진이랑 동영상 보내주고 주말만 되면 손주 얼굴 보이고 우리 집에 찾아와.
매사에 감사할 줄 알고 어른을 공경할 줄 아는 인성이 바른 아이야. 나도 사람인데 날 좋아하고 따르는 며느리를 더 챙겨주고 싶은 건 인지상정 아니니. 꼭 그렇게 엄마 곁에서 맴돌아야 유도하는 자식이에요. 우리가 행복하게 잘 살면 그것만으로도 엄마는 만족해야 하는 거 아니야? 부모 마음이란 게 원래 그런 거 아니야? 그래, 처갓집 곁에서 니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면 돼. 너만 행복하다면 난 그걸로 만족해. 그러니까 잘 살면 됐지. 뭐하러 연락해서는 싸움을 거는 거니? 그냥 지금까지처럼 남남으로 사는 게 쓸데없는 감정 소비하지 않고 서로가 편하지 않겠어? 그게 안 되니까 지금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 집 형편이 어떤지 내가 뻔히 아는데 대체 무슨 돈으로 지역이 한 태 차를 뽑아준 거예요? 어디 잡분이야. 아기 침대, 유모차, 옷, 장난감 다 브랜드로 좋은 거 사준 거 다 알아요. 우리 같은 흙수저 집안에 언감생심 그런 비싼 물건들이 말이나 되냐고. 설마 하니 로또 당첨이라도 돼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야? 그럼 뭐예요? 왜 갑자기 어울리지도 않는 부자 행세를 하냐고? 부자 행세가 아니라 정말 부자가 되었는데. 옆집에 사시던 할머니한테서 재산을 상속받아서 되니. 뭐 그 냄새나고 더러운 독거노인 말이에요. 말 좀 가려서 해. 누구나 다 늙고 병들게 마련이야. 돈 욕심 버리기 전에 먼저 사람을 존중하는 것부터 배워.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재산 10억 전부를 나한테 중요하다는 유서를 써주신 고마운 할머니야. 10억이나. 가난하고 불쌍한 독거노인인 줄 알았는데 완전 숨은 알부자였었네요. 근데 재산으로 엄마한테 줘요. 노인네가 치매라도 온 건가? 그 할머니 자식 없으셔. 평생 자식도 없이 남편이랑 둘이서 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시다가 할아버지 먼저 돌아가시고 할머니 혼자서 20년을 더 사셨어. 평생 근검절약하는 습관이 몸에 배어서 당신 본인을 위해서는 시월 한 장도 허투루 쓰지 않는 분 있지. 아무도 들여다보는 사람이 없는 집에 만난 거 있으면 가져다 드리고. 각종 공과금, 핸드폰 요금 내는 것부터 집안 청소, 빨래, 목욕까지. 가족처럼 챙겨준 내가 너무 고마워서 남은 재산은 나한테 다 물려주기로 하신 거야. 그런 큰돈이 생겼으면 장남인 나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야지요. 어떻게 나만 쏙 빼놓고 자기들끼리 돈 쓰는 재미에 푹 빠질 수가 있어요. 계좌번호 보낼 테니까 나한테도 입금해줘요. 4인 가족이니까 적어도 나한테 2억 5천원 좋아할 거 아니에요? 꿈은 야무진데 미안해서 어쩌나. 너한테 줄 돈은 10원 한 장 없는데 가난한 부모는 부모도 아니라고. 인연을 끊을 땐 언제고 이제 와서 돈 냄새가 나니까 장남 타령하면서 돈 달라는 건 누가 봐도 양심에 털난 짓 아니니. 부자 초가집 곁에 살면 콩고물 떨어진다고 그쪽으로 가지 않았어. 장인, 장모님도 부모인데 그쪽에서 사랑받고 산다면 그것 또한 복받은 일이니 그분들 잘 모시고 살아. 장인, 장모님 말은 뻔해지도 마. 처음에는 백년 손님이라고 잘해주시더니 처남 결혼하고 부터는 완전히 달라져서요. 그놈의 집구석은 어떻게 된 게 사위보다 며느리를 더 손님 취급해요. 며느리를 편하게 해줘야 자기네 아들이 사랑받는다고 며느리를 아주 왕비 대접한단 말이에요. 어디 그것뿐이에요. 1년 전 친손주가 태어난 이후로는 모든 신경이 그쪽으로 다가 있어서 우리 아들은 찬밥 신세라. 엄마 아들이랑 엄마 손주가 그런 취급을 받고 있는데 엄만 그냥 두고 볼 거예요? 두고 안 보면 어떡하니? 가만히 있어도 시장 노릇한다고 신라하는 며느리 무서워서라도 어디 입이라도 한번 벌금 탈 수 있나? 우리 집에 돈이 있단 걸 알면 집사람도 더 이상 엄마를 적대시하지 않고 맏며느리 도래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발 믿어주고 우리 다시 받아줘요.
우리한테 도지역인애처럼 차도 사주고 애경 풍부하죠. 나름 열심히 키운다고 노력했는데 어디부터 잘못됐길래 널 이렇게 못난 놈으로 키웠을까? 가슴에 안고 전문 녀석 키울 땐 오늘날 너와 이런 대화를 나누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왜 우리 모자 사이가 이렇게 됐는지 가슴이 아프고 슬퍼. 누가 그딴 고리타분한 말 듣고 10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돈이나 달라고요. 어차피 죽고 나면 나한테도 유산 받을 권리 있어요. 지금 주나? 그때 가서 주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글쎄 죽기 전에 다 쓰고 죽을 생각인데. 우선 월세방에서 사는 지역인애한테 아기 키우기 좋은 위치에 전세라도 하나 얻어줄 생각이고. 하나밖에 없는 손주 위해서 학원비든 유학비 등은 앞으로 힘닿는 데까지 지원해야지. 너가 그랬잖니. 할머니라면 그 정도는 해야 손주 볼 자격이 있다고. 죽기 전에 아낌없이 다 쓰고 죽을 거니까 괜히 감나무 밑에 누워 감 떨어지게 기다리는 어리석은 짓 하지만. 그 후에도 장난 부부는 몇 번이나 더 연락 와서 돈 달라는 요구를 해왔지만 번마다 단호히 거절했어요. 모든 걸 다 떠나서 옆집 할머니가 살아계실 적에 자주 방문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말동무해드리던 둘째 아들과는 달리 한 번도 할머니 집에 방문한 적이 없던 큰아들 한태 할머니의 목숨과도 같은 유산을 주는 거예요. 할머니 본인도 원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자식 키우면 누워서 침대 끼고 자식형이고 부모흉이기에 큰아들을 미워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아직 정신을 못 차린 모습이 많이 실망스럽고 더 이상 모녀원이 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에. 단호하게 내왕을 거절했고 언젠가는 잘못을 뉘우치고 성실하고 진실된 모습을 보이기를 바랄 따름이에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더욱더 재밌는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